그 가족하고 친구네 가족 모두 비자가 거절을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비자는 당연히 받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미국에서 비자 거절나는 경우도 있고요. 조기 유학인데도 거절 받았다라는 그런 분들도 통화를 한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오늘은 조기 유학, 다른 나라보다 호주가 좋은 이유 6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겁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유학을 고려하고 계실 텐데요. 어떤 나라를 선택해야 될지 고민이 정말 많이 되실 거예요. 처음에는 미국을 생각하다가 비자 거절도 많이 난다 그러고 총기 때문에 굳이 초등학교나 고등학교까지는 위험한 미국으로 갈 필요가 있을까? 다른 나라에서 공부를 해도 고등학교까지 하더라도요, 미국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다가 나라를 비교하기 시작하죠. 처음에는 미국이랑 가까운 캐나다, 그리고 찾다 보면 호주, 뉴질랜드, 영국 등 다양한 옵션이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 나라를 비교하고 거르다 보면 결국은 캐나다하고 호주만 끝까지 남게 됩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캐나다하고 호주 모두 초등학교 유학을 해본 어머님이 주신 후기를 말씀드렸어요. 캐나다하고 호주하고 교육을 완전 적나라하게 비교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미국,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하고 호주의 차이점을 보자면 딱히 정확하게 설명해주는 사람도 카페도 없죠.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호주가 왜 조기 유학의 최적의 선택인지 6가지 장점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요, 호주의 시차, 호주 학기와 입학 시기, 세 번째는 너무나 중요한 총기가 없는 안전한 환경, 그 다음에 쾌적한 날씨,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비자 거절 순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 시차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유학은요, 처음에 오게 되면 그 나라하고 한국하고 시간을 따르게 되잖아요. 가족들이 떨어져서 살아야 되니까 그 나라의 시간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호주도 미국하고 캐나다처럼 시차가 8시간 나는 줄 아는 분 되게 많으신데, 사실 호주는요, 한국하고 같은 시간대예요. 보통 1시간에서 2시간 빠릅니다. 특히 초등학생 자녀들은요, 엄마랑 캐나다나 미국으로 유학을 가면 한쪽은 아침, 한쪽은 저녁에 전화를 받게 돼요. 아무래도 둘 중 하나는 바쁘게 움직일 시간이거나 아니면 정신없이 뭔가를 준비할 시간이죠. 그러다 보면 처음에 한 달 정도는 성의 있게 받죠. 왜냐면 양쪽 다 적응 기간이고 양쪽 다 아주 궁금하니까요. 하지만 3달 정도 지나면요, 결국에 전화를 할 때 누구야, 오늘 뭐 했어? 그래, 잘했네. 아빠는 잘게, 잘 자 하고 짧게 전화가 끝나게 됩니다. 물론 미국은 비자 거절이 많고 얼마 전에는 초등학교에서도 총기 사고가 났었잖아요. 조기 유학을 미국으로 가는 경우는 잘 없는데 호주가 미국 쪽에 있는 게 아니라 한국의 남쪽에 있습니다. 자, 여기가 시드니, 그리고 여기가 브리즈번, 여기가 멜번이에요. 이렇게 호주는 시간적으로 아주 가까운 나라입니다. 자녀가 학교에서 수업을 마치고 부모님과 통화하기에 아주 유리하다는 뜻이죠. 같은 시간에 마치고 같은 시간에 퇴근을 하니까요. 아빠가 만약에 휴가를 내서 한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아이들을 보러 왔을 때 시차가 같으면 같은 시간에 출발하고 같은 시간에 도착하고 같이 움직이는데, 아빠도 만약에 미국이나 캐나다로 가잖아요. 그러면 안 그래도 비행기를 오래 타는데 시차 적응도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일주일을 와도 2, 3일은 정말 피곤해 쩔어가지고 제대로 시간도 못 보내요. 호주에 조기 유학을 왔을 때 장점 두 번째는요, 호주의 학기 시스템이에요. 호주는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는 매년 1월 말에 신학기가 시작되고요. 보통 미국, 영국, 캐나다 시스템은요, 8월이나 9월에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한국에 돌아갔을 때요, 호주에서 유학을 하고 한국을 갈 때는 12월 20일경에 마치고요. 한국을 가니까 학년이 끝나고 한국으로 가는 거죠. 한국으로 돌아갔을 때 학년도 같고 학기도 비슷해서 학년 손해를 전혀 보지 않고 매끄럽게 전환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요즘 육아휴직을 내고 초등학교 조기 유학을 오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잖아요. 1년 또는 1년 반 정도 육아휴직을 내고 오기도 너무 좋은 거죠. 호주에서 6학년을 보내고 돌아온 아이들이 한국 학교 중학교에 다시 입학을 했을 때요, 전혀 낯설지 않고 중학교 1학년으로 바로 입학할 수 있어서 좋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를 말씀드리면 안전한 교육 환경인데요. 저도 호주에서 18년째 살고 있는데요. 호주에서 총기 소리를 들은 적은 없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최근 초등학교에서도 총기 사고가 난 적이 있잖아요.
없잖아요. 유학은 제일 중요한 게 안전이거든요. 호주는 총기 사고도 거의 없고 부모님이 학교에 편하게 방문하고 선생님하고 상담할 수 있고 편하게 다닐 수 있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제가 캐나다 초등학교 유학하고 호주로 온 부모님이 주신 후기를 말씀드렸는데, 캐나다는 부모님이 학교 안으로 못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벨을 눌러야만 학교 정문에서 문을 열어주고 안에는 못 들어간다고 해요. 솔직히 초등학교 자녀는요, 선생님하고 소통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다른 나라보다 훨씬 안전하게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호주는요, 아이들 하교 후에 학교 아니면 동네 놀이터에서 반 친구들이랑 자유롭게 한두 시간 놀다 집에 가거든요. 아무래도 그러면 영어를 더 많이 쓰겠죠. 방과 후에도 친구들이랑 노니까요. 오후 5시에 들어가는 가족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도 엄마가 결국 아이가 영어를 더 쓰니까 정말 행복한 비명을 지르죠. 표신 전혀 안 납니다. 그리고 4번째, 5번째, 6번째도 정말 중요한 요소인데요. 혹시 시간이 안 되신다면요, 아래에 내용 챕터에 대한 구분 시간이 있으니까 그 설명글에 보시면요, 그걸 클릭하시면 비자 거절이라던가 조금 더 일찍 보실 수는 있습니다. 4번째는 호주 하면 날씨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겨울에도 전혀 춥지 않고요. 여름에는 덥지만 습하지 않아요. 햇빛이 정말 많고요. 그리고 눈이 거의 안 옵니다. 주로 유학을 가는 도시가 시드니, 멜번, 브리즈번인데 가장 추운 도시가 멜번인데요. 멜번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캐나다만큼 추울 거라고 예상하시더라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온도로 말씀드릴게요. 멜번은 작년 겨울에 최저 온도가 1도였고요. 그리고 시드니는 이것보다 2, 3도 높고 브리즈번은 시드니보다 2, 3도 높으니까 브리즈번은 최저 온도가 한 5도, 6도 정도 됩니다. 한겨울 온도고요. 그러니까 캐나다는 겨울에 눈이 30cm 이상 쌓이고 최저 온도가 토론토는 마이너스 17도 정도고 평균 온도가 마이너스 10도 정도잖아요. 호주는요, 멜번에서 가장 추운 온도가 1도니까 이건 정말 남극하고 북극의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모님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요, 캐나다랑 호주랑 비교를 하는데 호주에서 멜번이 춥다고 싫어하시는 분들은 왜 캐나다랑 멜번을 비교하는 걸까요? 멜번은 최저 온도 1도, 그리고 캐나다는 최소 마이너스 10도에서 마이너스 17도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실 제 아들은요, 축구를 워낙 좋아해서 학교를 축구하러 다니거든요. 그래서 겨울에도 학교 다닐 때 교복 반팔에 반바지 입고 학교 교복 재킷 하나만 입고 다닐 정도니까요, 다른 나라하고 날씨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정말 따뜻한 나라입니다. 특히 시드니나 골드코스트 같은 도시들은요, 해변이 너무너무 좋고요, 공원이 많아서 주말마다 가족 단위로 나들이 하기 정말 좋습니다. 아빠가 휴가 내고 호주를 와도요, 날씨가 좋아서 사시사철 여행도 할 수 있고 눈이 많이 와서 갇히는 그런 불상사는 전혀 없습니다. 제 학생은요, 호주 해변에서 서핑하는 게 너무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호주는 놀거리도 많고 교육도 좋고 안전하고 너무너무 좋은 게 많습니다. 네, 지금까지 4번까지 얘기했는데 이렇게 좋은 게 많아요. 제가 5번하고 6번은 빨리 말씀드릴게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많아요. 호주는요, 공립 초, 중, 고등학교들이 보통 IB 프로그램을 하거나 아니면 스템 교육을 하는 곳이 꽤 많습니다. 호주에 오면요, 한국으로 따지면 사립국제학교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공립학교에서 할 수 있는 거죠. 학비가 훨씬 싸잖아요, 공립이. 그리고 캐나다에 비해서 학교 내에 스포츠 클럽이나 반 친구들과 같이 하는 프로그램이 정말 많고요. 보통 평일 이틀은 스포츠 훈련을 하고요, 매주 주말은 근처 다른 팀들하고 토너먼트를 하는데, 경기를 하니까 호주에 오면 아이들이 운동을 많이 해서 엄청 건강해집니다. 그리고 날씨가 따뜻하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1년 내내 운동을 하고 건강해지겠죠. 솔직히 아이들이 유학을 끝나고 한국으로 돌아가잖아요. 실제로 가장 기억에 남는 건 학교 생활이 아니라 스포츠 클럽이나 호주 학교에서 했던 액티비티들 있죠, 이벤트들, 이런 걸 더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문화를 겪는 건 수업 외에 더 많이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만큼 영어를 쓸 기회도 많다라는 의미겠죠. 글로벌 감각은요,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면서 더 빨리, 더 깊이 키울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유학 와서 하는 거겠죠. 다음에 마지막으로 비자 거절에 대한 내용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비자는 당연히 받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생각보다요, 미국에서 비자 거절나는 경우도 있고요, 다른 유학원에서 조기 유학인데도 거절받았다라는 그런 분들도 통화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 가족하고 친구
친구네 가족 모두 비자가 거절을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게도 레모네드 유학원은 비자 거절이 거의 없이 대부분 승인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조기 유학을 고려하시는 여러분께 호주가 최적의 선택지인 6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가장 안전하고 아이들이 경험을 많이 할 수 있는 호주에 오시려면 유학원 선택이 먼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호주 조기 유학 무료 상담이 가능하니까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에 고정 댓글을 클릭하신 후에 상담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면요, 제가 카톡으로 연락드리겠습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이나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제가 답글 남기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좋았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따끈한 다음 영상이 기대되신다면 구독도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